게 몇 건당 인플루언서가 얼마를 받는다더라. 이런 조회수 광고, 인플루언서용 수익만을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 맞는 길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맞는 길은 그게 아니에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맞는 길은 뭐냐? 두 번째, 나만의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발견한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에게 맞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뭔지, 그럼 그 대부분의 사람에게 맞는 길을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 오늘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이 챌린지를 준비하면서 사전 설문을 받았어요, 초기에. 근데 사전 설문을 받아서 여러분이 그 고민이라던가 어떤 노력을 해보셨나 이런 거를 딱 봤어요. 근데 설문을 700개 정도 분석하고 나서 나중에는 막 거의 2,000개 들어왔는데 700명쯤 분석해 보니까 그 부업에서 잘 안 됐다는 분들의 공통점이 그냥 얼추 비슷하게 있더라고요. 다 비슷해. 그게 뭐냐? 첫 번째, 기존 경력이나 능력이 아닌 돈 된다는 곳에서 아이템을 찾는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게, 특히 요새 돈 된다는 거 뭐 그 AI 쇼츠로 뭐 어쩌고 그놈의 AI 아무튼 뭐 그게 돈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근데 아무튼 뭐 AI나 뭐다 뭐 스마트 스토어 뭐다 뭐 유튜브다 뭐다 톡톡다 뭐 하란다 뭐 되게 말하잖아요. 근데 뭐가 돈 된다라고 해서 시작하면 그건 당연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안 해봤잖아. 내가 모르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안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 근데 당연히 내가 기존 경력이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쉬운 길은 뭐냐면, 제가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기존의 경력이나 능력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더 쉬워요. 그래서 이거 좀 이따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두 번째, 파는 걸 무서워합니다. 이거 제가 VIP 방에는 사전 영상으로 알려드렸는데 우리가 뭔가 그 판다라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 사기꾼 새끼들 너무 많이 봤어. 그래서 그 판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 사원공상도 솔직히 좀 있는 것 같고, 뭔가 판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판다는 건요, 뭐랄까, 내가 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저 사람한테도 좋은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집에 누수가 난 적이 있어요. 근데 누수 진짜 잘하는 집을 찾았어요. 연락을 했는데 바쁘다고 못 온대.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왜 못 온다는 거야? 내가 돈을 낸다잖아. 근데 아무튼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가치를 제공할 수만 있다면 파는 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파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없애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세 번째, 네 번째가 좀 팩트 폭행 시간인데요. 제가 발견한 세 번째 문제는 뭐냐? 이게 좀 아플 수 있어요. 절박하다 말하나 말의 절반만큼도 행동하지 않는다. 네, 이게 많습니다. 사실 저 절박해요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많은 분들이 저 진짜 절박합니다. 힘들어요. 저 이거 안 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그분들의 90%는 그 절박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저도 과거에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절박하다고 말하면 절박한 만큼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리고 안 해. 어떤 분들은 근데 행동을 아예 안 하고요. 대부분 거의 하지도 않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좀 해. 근데 좀 하고 나서 몇 개월 해봐요. 몇 개월 해봐. 그리고 나서 저 꾸준히 했는데 안 돼요 라고 말합니다.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에 올렸는데요. 여러분, 그 어떤 일을 했을 때 3개월, 6개월, 아니 심지어 1년 했는데 성과가 안 나오잖아요. 그거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정상이에요. 그 만약에 한 중딩 조카 정도 해볼게요. 중딩 조카가 있는데 얘가 공부를 원래 전혀 안 했어. 근데 자기가 진짜 공부 열심히 하겠대, 꾸준히 해보겠대라고 해서 조금 더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원래 아예 안 했어. 원래 아예 안 하다가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좀 더 했지라고 해서 조금 더 몇 개월 했어. 성적이 조금 올랐는데 기대만큼 안 올라. 전교 1등을 못 찍었어. 그러고 나서 꾸준히 했는데 안 돼요 라고 말하면 뭘 하실 거예요? 공부가 그렇게 만만하니? 이 친구들은 놀고 있니? 스카이 가기가 쉬운 줄 아니? 이렇게 하실 거잖아. 근데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강의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네 가지 중에서 1번 기존 경력 능력이 아니라 돈 되는 곳에서 아이템을 찾는다. 이게 문제이고 해결할 거다. 이번 강의에서 차차 해결이 갈 거고요. 두 번째, 파는 것을 무서워하는 건 우리가 점차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3번, 4번 절박하다 말하나 행동하지 않고 몇 개월 해보고 꼴랑 몇 개월 하고 꾸준히 했는데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그 혹시 여러분 이 화면 아십니까? 그 해리포터잖아요. 자, 퀴즈. 저 장면에서 포터가 외쳤던 주문이 뭘까요? 저 장면에서 포터가 외쳤던 그 주문 맞추시는 분. 좋아요. 훌륭하십니다. 저희 우리 양종섭님이 맞추셨어요.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아니고요. 저거는 익스펙토 페트로눔이에요. 익스펙토 페트로눔 잘하시네요. 근데 제가 뭐 이거 맞춘다고 상품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왜 여쭤봤냐면, 여러분 이 챌린지는요. 그리고 이 챌린지를 포함해서 세상의 그 모든 강의도 마법의 주문이 될 수 없어요. 요새 이런 광고, 이거 제가 지금 화면에 있는 건 전부 다 현재 어떤 유료 강의들에 집행되고 있는 광고에서 캡처해 온 겁니다. 자, 하루당 30분, 내일 바로 돈 버는, 알고리즘 100% 터지는, 클릭 몇 번으로 순수익 1,500, 하루 20분. 저거 말고도 뭐 많죠. 저거 말고도 뭐 글자만 읽으면 할 수 있다. 하루 30분이면 몇백만 원 벌다. 여러분 저 말이 다 진실이라면요. 저 말이 다 진실이라면은 반포 압구정 아파트는 이미 200억이 넘었어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 모두가 그만큼 돈을 벌어서 들어갈 거거든. 우리 모두가 반포, 레미안, 원빌리에 살고 있을 거거든.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저런 문구들은 99.9999% 과장 광고고요. 그중에 대부분은 사기예요. 제가 100%라고 말 안 한 것도 제가 세상을 다 보진 못했으니까 어딘가 예외가 있겠지. 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냥 되는 건 없습니다. 저는 이 무료 챌린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것들 알려드릴 거고요. 과제도 드릴 거고 뭘 퍼드릴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분명 이 챌린지 5일간의 시간을 통해서 힌트를 얻어서 실천하고 성과도 내실 겁니다. 근데 그 내시는 분들도 쉽게 내지 않을 거고요. 그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 생각해보면 됩니다. 여러분 다른 업계를 생각해볼게요. 현우진 선생님 최고의 강사죠. 현우진 선생님 진짜 그 대한민국 1등 강사잖아요. 근데 장담하는데 현우진 선생님한테 과외를 받아도 1대1 과외를 받아도 지가 공부 안 하면 안 오릅니다. 그리고 현우진 선생님이 과외를 해줘도요. 공부 머리 수준에 따라서 사람마다 속도가 다를 거예요. 오늘 이 챌린지뿐만 아니라요. 그 세상의 그 어떤 강의도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의 챌린지를 보고 나서 여러분이 얼마를 벌 수 있다, 팔로우 얼마 될 거다 약속을 못 드려요. 아니 여러분이 뭘 할 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실천할 줄 알지 제가 어떻게 알고, 제가 도와드리겠지만 실천만이 결과를 내는데 뭘 보장하겠다는 거야?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강의 시작하기 전에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강의뿐 아니라 그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제가 사전 설문, 이거 잠깐 그 화면을 바꿔야겠다. 제가 재밌는 거 사전 설문할 때 어떤 분이 설문에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나이대 20대 자기 20대다 라고 하고 20대 남성이라고 적어주셨고요. 이 챌린지를 통해서 인간을 개조시켜달래요. 인생을 바꿔달래요. 자기의 인생을 바꿔달래요. 20대 남성분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형이잖아요. 제가 한마디만 그분께 드리고 싶어요. 야, 정신 차려. 자기 인생은 자기가 바꿔야 돼. 형뿐만 아니라 세상 그 누구도 네 인생을 바꿔줄 수 없고요. 네 인생을 바꿔준다는 사람이 있으면 사기꾼이야. 알겠지? 형 말 들어. 네 인생을 100% 바꿔준다. 그거 믿으면 큰일 난다. 형 말 들어라.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강의는 마법의 주문이 아니라는 거 제가 솔직히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저도 이 무료 챌린지를 경제적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경제적 목적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뭔가 제안 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목적을 쉽게 달성하잖아요. 뭔가 여러분한테 쉽게 될 것처럼 보장한다, 무조건 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거짓말을 안 드리고 싶어요. 이 강의 챌린지만으로 아니 유료 세상 그 뭘 해도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바꿔줄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여러분 저희 뭐 하고 있냐면요. 워크시트에서 워크시트 2번에 시작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라고 해서 A 이 챌린지는 마법의 주문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A의 이 챌린지는 마법의 주문이 아니에요. 자 근데 B 두 번째 거를 말하고 싶습니다. 이 강의는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챌린지는요. 어떤 저의 성공담이 아니에요. 이 챌린지에 있는 내용은 모두 저의 실패담입니다. 제가 실패했고 실패를 통해 배웠던 걸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 여러분이 좀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제 채널에 올렸던 썸네일이거든요. 나중에 보셔도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알려드린다고 이야기했었지만 솔직히 저 그 유튜버든 뭐 사업이든 다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이게 왜 그만두고 싶었냐면은 처음에 유튜브를 할 때 막 괜찮았어요. 그 보면은 유튜버가 돈 잘 번다 이런 기사가 많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노력 대비해서 잘 버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애드센스로 막 돈을 잘 버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 딱 구독자 10만 명 됐을 때 어땠냐면 그냥 제가 수익을 까드릴게요. 짠. 이게 제가 2023년 2월에 그 10만 구독자를 처음 달성했거든요. 근데 이때가 굉장히 저는 기억에 남는 게 2023년 2월 4일이 저희 첫째 아들 생일이에요. 근데 2월 5일에 제가 10만 구독자를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달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그 달에 제 구글 애드센스 수익입니다. 애드센스 수익이 700만 원, 720만 원 나왔죠. 그리고 그 달에 광고도 제가 하나인가 두 개인가 받았거든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때 제가 광고 한 편당 300만 원 정도 받았어가지고 어쨌든 그때 처음으로 월 1000만 원을 달성했어요. 그 이후로 계속 뭐 월 1000 됐다가 뭐 잘 되면 월 1500 정도 갔다가 뭐 이렇게 그 이상 왔다 뭐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야 되게 잘 되지 않았냐? 그러면 왜 그만두고 싶었다는 거냐? 문제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거기 밑에 워크시트 보시면 조회수랑 광고 수익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제가 SNS로 수익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건데 조회수랑 광고는 한계가 명확해요. 왜냐?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한 달에 720만 원 이게 2023년 2월에 제프토크 수익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수익이 2024년 1월이에요. 360만 원. 즉 1년이 지났잖아요. 제 채널 구독자는 훨씬 더 늘었습니다. 이때는 거의 20만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월 수익이 반토막 납니다. 반토막이 났죠. 제가 딱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월급이 그 다음 달에 반토막이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사람이 미쳐요. 사람이 미쳐.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화면에서 대충 비율을 한번 계산해보세요. 지금 보시면 조회수가 77만이잖아요. 조회수가 77만인데 예상 수익이 360만 원이죠. 그럼 조회수당 수익하면 얼마입니까? 조회수 일당 얼마인 거예요? 한 4원에서 5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드폼의 경우에 조회수 일당 수익이 4에서 5원이고요. 쇼츠는 0.2에서 0.3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왕이면 직장 좀 때려 칠곡 정도 되려면 4,500은 안정적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조회수로 500을 벌려면 미드폼으로 한 150만 뷰는 꾸준히 뽑아줘야 되는 거야.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특히 요새 여러분 요새 좀 미드폼 중심으로 하는 채널들 많이 보면 아시겠지만 요새 미드폼으로 먹고 살던 채널들이 조회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유튜브 화면 자체가 바뀌어버렸어. 여러분이 쇼폼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요새 여러분 잘 관찰해보세요. 여러분이 유튜브 어플에서 쇼츠를 많이 보다 보면요. 어느 순간 유튜브 어플을 켜자마자 그냥 바로 쇼츠가 재생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잠깐 카톡에 보면요. 워크시트 답은요. 강의 들으면서 채우시는 거고요. 만약에 못 채웠다 하시면 제가 답안지 강의 끝나고 카톡에 공유드릴게요. 그냥 집중해서 들으세요. 답 못 채워서 제가 채점해가지고 손가락 때리는 거 아니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새 아무튼 유튜브 보면요. 여러분이 만약 유튜브 어플을 탁 켰는데 쇼츠가 바로 나온다. 여러분이 쇼츠를 엄청 보고 계신 겁니다. 근데 다 그래요. 대부분이 쇼츠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미드폼이 급락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조회수는 돈이 안 됩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조회수는 돈이 안 돼요. 그리고 광고 아까 제가 받았다 했죠. 한 편에 300 괜찮지. 근데 문제는 광고는 내가 컨트롤을 못하잖아. 광고는 내가 컨트롤을 못하고요. 광고주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회수랑 광고 수익의 첫 번째 한계가 뭐다? 자 지금 워크시트 채우세요. 조회수 광고 수익의 한계 첫 번째 수익성이 안 좋아요. 1번 수익성이 안 좋아. 수익성이 안 좋은데 그 이유가 뭐다? 수익성이 안 좋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익성이 왜 안 좋은지 제가 방금 설명드렸어요. 좀 이따 한번 더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수익성이 안 좋아. 수익성이 안 좋으면은 사람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뭐냐면 아까 700 벌고 막 한 달에 1000에서 1500 벌 때 이미 퇴사를 때려버렸거든요.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조회수로 돈 버는 게 힘들어. 근데 문제는 제가 그 어려운 걸 해내버려서 그 조회수랑 광고 합치면 1000만 원 넘게 보니까 패기롭게 퇴사를 해버렸네. 해버렸어. 근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이제 수익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수익이 떨어지니까 더 갈아 넣어야 돼.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요. 그 우리 크리에이터 하면 느껴지는 그 자유로운 바이브가 있잖아요. 뭔가 되게 자유로워 보이잖아. 그리고 디지털 노마드 하면은 뭔가 되게 자유로워 보이고 아무 데서나 일하고 원하는 데 일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디지털 노마드의 90%는 출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퇴근이 없는 겁니다. 디지털 노마드가 아니라 디지털 노가다예요. 이게 그 퇴근이 없는 거라니까. 퇴근해서도 그냥 계속 다음에 돈 어떻게 벌자, 이번에 판매는 한번 어떻게 하지. 이게 현실이야. 현실이 안 그래요. 저도 그랬어. 저 퇴사해가지고 시간적 자유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자유가 아니야. 시간이 없어. 아까 수익이 떨어지니까 제가 막 보충하려고 영상 발행량을 늘려요. 그리고 서브 채널도 해보고요. 막 이것저것 막 독서 모임도 해보고 수익화를 막 해봐.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아는 분은 저랑 연배가 비슷하거나 그 위다. 이게 뭡니까? 모던 타임즈죠. 모던 타임즈. 그냥 그 정해진 시간 일에서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일하는 그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제 삶이. 멈추면은 돈을 못 벌어. 돈을 벌려면 계속 달려야 돼. 근데 뭔가 잘못된 쳇바퀴에 빠져버린 느낌인 거예요. 잘못된 쳇바퀴. 그래서 제가 이거는 잠깐 좀 이제 화면보다는 좀 제가 이렇게 얼굴을 크게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1000에서 1500 유지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잘 될 때는 1000에서 1500 이렇게 하다가 수익이 떨어질 때는 한 6, 700 정도 그래도 광고는 간간히 들어와가지고 6, 700 정도를 유지했는데 문제는 그 수익 먹고 살려는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일해야 되는 근무 시간이 너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문제는 첫째가 태어나 있고 둘째를 아내가 임신한 상태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육아를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임신했으면 좀 쉬어야 되잖아요. 몸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 근데 제가 퇴근을 못해. 그러니까 와이프가 저희 첫째가 조금 무겁거든요. 애가 그 또래 대비 상위 5% 안에 드는 체구야. 그러니까 와이프가 임신한 상태에서 애를 보고 하니까 저희 와이프 원래 진짜 건강하거든요. 건강으로 둘째가 하면 서로 저보다 내부도 훨씬 좋은 친구인데 그 하혈을 하는 거예요. 둘째 임신 상태에서. 그러니까 엄청 심각했던 건 아닌데 일단 임신 중에 하혈을 하면은 그 뭐 유산 위기다라고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멈추면은 먹고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와이프 그때 어떻게 했냐면 시댁이랑 처가에 보냈어요. 와이프랑 애기 시댁이랑 처가 보내가지고 다행히 그 시댁에 보내면 더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냐. 그 저희 와이프가 저희 엄마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저희 엄마가 엄청 애기 잘 봐줘가지고 거의 그 이제 거의 뭐랄까 그 침대 와이프는 침대 누워가만 있고 이제 와이프랑 저희 엄마랑 장모님이 첫째 봐주고 이렇게 회복돼가지고 올라와서 둘째 잘 태어났어요. 둘째 잘 태어났어요. 저희 엄마 잔소리야. 저희 엄마 있잖아요. 그 며느리 눈치 봐서 잔소리 못하고 자기가 다 일하는 좀 그런 거라서 그 엄마 오시면 되게 좋아요. 근데 아무튼 사실 제가 도와주면 해결이 됐거든요. 그냥 몇 시간만 애기 봐줬어도 해결이 됐는데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제 나름의 명언이라고 보다는 제가 나름 정리를 해봤는데 그때 깨달은 게 딱 이겁니다. 자, 되게 명언처럼 적어놨죠. 제가 생각한 거 얼마 버느냐도 중요해. 얼마 버느냐도 중요한데 어떻게 버느냐가 진짜 중요하구나. 어떻게 버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이게 돈을 많이 번다고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돈만 되면은 돈만 많이 벌면은 육아는 뭐 그냥 뭐 와이프한테 하라고 하고 나는 그냥 잠을 못 자도 괜찮고 뭐 주려도 괜찮고 입금만 되면 괜찮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저는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때 느낀 게 이게 돈을 버는 것도 버는 건데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 자유라 함은 팽팽 놀고 일을 적게 한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원할 때 빡 집중해서 일하고 가족이 나를 필요로 할 때 그리고 사실 내 일보다 더 중요한 것에 시간을 투여해야 한다면 그때 내가 시간을 옮겨 쓸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거를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너무 체감을 많이 했습니다. 선택권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강의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 전에 왜 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흔히 보고 듣는 유튜버랑 인플루언서의 삶이 우리가 느끼는 것과 그들이 겪는 현실이 달라요. 실제로 그들이 화려하게 잘 벌고 있고 화려하게 사는 것 같지만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디지털 노마드가 아니라 디지털 노가다를 하고 있고요. 지금의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밑에서 막 이렇게 그 오리발 막 수영을 하고 있어요. 야 그거 니만 그런 거 아니야? 네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제가 만난 인플루언서 중에 이 고민을 안 한 사람은 저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한 명도 못 봤어요. 조회수는 나오는데 수익이 안 돼. 그리고 조회수가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조회수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내 삶이 없어. 삶과 일이 분리가 안 돼. 저는 이 고민을 안 하는 사람들을 안 하는 인플루언서를 본 적이 없어요. 모든 길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다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SNS의 수익화 이거는 현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는 잘 되는 길이 아니에요. 그게 잘 되려면 제가 간단한 거 알려드릴게요. 그게 잘 되는 사람들이 분명 있어요. 네가 못하는 거 아니야? 네, 제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얼굴이 카리나가 아니거든요. 카리나 차은우면 그런 인플루언서의 삶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카리나고 차은우다 나가세요. 가세요. 왜 얼굴 듣고 계십니까? 왜 그 카리나 차은우 얼굴 갖고 하시면 되지? 왜 지금 뭐 이렇게 생긴 애를 강의를 듣고 있어요? 네, 가보겠습니다. 박준영님 5일간 완주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걸 쫓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조회수 수익, 광고 수익, 인플루언서의 삶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가 아까 정리했듯이 얼마 버느냐 못지않게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챌린지의 목적이 뭐냐면요. 단순히 돈 버는 법을 알려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저는 시간적 자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시간적 자유가 이 자유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너무 왜곡이 됐는데 이 시간적 자유라는 게 놀라는 말이 아닙니다. 선택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일할 수 있고 언제 집중하고 혹은 언제 중요한 사람들에게 시간을 쓸 것인가 이걸 선택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만들자는 게 이 챌린지의 목표입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그 라이프 스타일 내가 중요한 사람들에게 그 시간을 쓸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아까 제가 왜 기존 인플루언서 그런 전통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모델이 잘못됐는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을 반대로 파보면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한번 파볼게요. 자, 지금 어디 하고 있냐? 이거 워크시트에서요. 2번에 B 밑에 다시 한번 숫자 AP 있죠. 그래프 나와 있는 거. 거기 이제 채울 겁니다. 거기 이제 채울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아까 그 전통적인 인플루언서의 삶이 한계가 있었던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수익성이 낮은 거였습니다. 수익성이 낮았죠. 수익성이 낮다는 말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수익성이 낮다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요. 변동성이 큽니다. 변동성이 커요. 지금 A 그래프 왔다 갔다 하는 그래프, 요 그래프 위에가 변동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요. 실제 북토크 채널의 조회수 그래프입니다. 네, 어때요? 제 그래프긴 하지만 정신병 걸릴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저 피크 찍을 때는요 세상이 내 거예요. 저 피크 찍을 때는 진짜 그냥 세상이 내 거고 이제 내가 그냥 내가 슈카월드 될 것 같고 내가 뭐 될 것 같고 하는데 뭐 반토막이 뭐야 완전히 박살이 나잖아요. 완전히 톡톡 조회수 그래프예요. 그래서 수익성이 낮다가 문제였잖아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이제 와이프 성격이랑 비슷하다요. 말씀이 너무 하시네. 네, 자, 그러니까 수익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낮다는 말은 안정적이지 않다는 말이고 또 두 번째는요 진짜로 수익성이 낮아요. 즉 조회수당 단가가 너무 낮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은요 제 채널에서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온 영상입니다. 252만이 나왔고요. 영상 옆에 예상 수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 하나에 제가 1,000만 원을 벌었어요. 영상 하나에. 근데요. 만약에 내가 이런 영상을 매번 뽑을 수 있다. 그 우리나라 1억 구독자 그 채널 있잖아요. 그 김프로 채널. 그런 데처럼 매번 이런 영상을 뽑을 수 있다. 그럼 그거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일단 그게 어렵고요. 지금 보시면 딱 계산서죠. 지금 조회수 1당 4원이 나오잖아요. 조회수 1당 4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 한 조회수가 1만 나왔다 치면 1만 조회수에 4 곱하면 4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영상을 만들었다고 칠게요. 자, 이게 실제로 유튜브에 있던 영상 가지고 있는데 주방 꿀템을 소개하는 영상이고요. 쿠팡 파트너스를 통해 가지고 뭐 밥 주걱 이런 아이템을 파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이 영상에 조회수가 1000 나왔다 치자고요. 1000 나왔는데 이 영상을 본 사람 1000명 중에서 1%, 딱 1%, 10개죠. 1% 하면은 10개가 팔린다 치자고요. 지금 두 개 보통 평균 가격이 한 만 원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건 조회수 1000이 나왔는데 10만 원입니다. 자, 아까 이런 영상 그냥 영상 조회수 수익으로만 하면요.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4원 곱하면 4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모두가 4원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뭔가를 팔아 그게 뭐가 됐건 팔면은 만약에 조회수가 1000이 나온다. 1%가 구매를 했다. 그리고 그게 만 원짜리다. 그러면은 10만 원이에요. 조회수가 많이 나왔다?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회수 지금 문제가 아까 뭐였어요? 조회수당 수익이 단가가 낮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조회수로만 돈을 벌려면 안 된다고요. 네. 지금 니니파파님 이건 쿠팡 파트너스 예시를 든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판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내 거 판다고 생각했을 때 가정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내 것을 팔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 문제의 원인 첫 번째가 이게 수익성이 낮다였어요. 수익성이 낮다는 말이 변동성이 크고 조회수당 단가가 낮다라는 거였고요. 아까 제가 말했던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유가 없어요. 왜? 계속 조회수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뭐랄까 영상 보는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분들이 아마
비슷한 문제를 다 겪으실 거예요. 1번 수익성이 낮다. 여러분이 아마 대부분 겪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직장인분들이시면 여러분이 아예 팔 상품이나 서비스가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단가가 낮을 겁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분들은 어때요? 그 뭐랄까 고객이 들쭉날쭉하잖아. 들쭉날쭉하니까 변동성이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러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저가 경쟁을 해야 돼. 그러면 수익성이 점점 떨어져. 자유는 누구나 없는 거고 자유는 직장인도 없고 프리랜서도 없고 사업자도 없어요. 다시간적 자유는 없어. 자 그런데 그런 원인이 왜 생기냐면요. 일단은 첫 번째 내가 팔 상품이 없다가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 SNS에 매몰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SNS의 성과를 주로 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할까요? SNS 하면 우리가 보통 보는 게 팔로워, 구독자, 조회수 이런 거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 구독자는요. 내 고객이 아니에요. 내 영상에 올린 조회수는요. 내 수익이 아닙니다. 그거는 플랫폼 조우라고 하는 일이에요. 구독자, 팔로워, 조회수 이런 건요. 내 고객이 아니고 플랫폼의 고객입니다. 유튜브의 고객이고요. 인스타그램의 고객이고요. 틱톡의 고객인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지금 우리가 자유가 없는 이유 뭐예요? 첫 번째, 수익성이 낮다. 두 번째, 플랫폼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뭐랄까 남의 남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남 좋은 일.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 좋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일이 뭔데? 아까 제가 그런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런 힘들었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개인 사업으로 뭘 했냐면은 유튜브 대행을 했어요. 근데 유튜브 대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아무래도 저에게 대행을 맡기는 분들은 좀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셨어요. 제가 단가가 좀 싸진 않으니까. 그래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을 만났는데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 아까 그 문제를 다 해결할 분들이 계신 거예요. 어떤 분들이 아까 첫 번째 조회수당 수익 단가도 높아. 그런데 시간적 자유도 있어. 자유가 있다는 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까 제가 지금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유가 있다는 게 놀고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원할 때 일하고 내가 만약에 좀 사정이 있거나 가족에게 시간을 써야 된다. 그러면 나 나중에 해도 돼. 이런 선택권이 있는 분들을 보니까 이분들은 전부 고부가가치 비즈니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이 고부가가치 비즈니스란 어떤 특징이 있냐? 고부가가치 비즈니스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1번 비싸다는 건 뭐예요? 적게 팔아도 된다는 거거든. 그럼 적게 팔아도 되면은 조회수가 많이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비싼 걸 팔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고객이 3명만 돼도 내가 월천을 벌어.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요. 아까 1번이랑 좀 다른 케이스인데 1번은 진짜 비싼 거 파는 경우도 있고요. 2번 무한 판매가 가능한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수익도 해결하고 자유도 해결하더라고요. 무한 판매가 가능하려면은 디지털 상품이라거나 강의나 이런 거 판매하시는 분들. 그리고 3번 마진이 크거나. 그러니까 싼 걸 팔아도 사실은 1,000원 팔았는데 900원 남으면 많이 남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마진이 크거나 이런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세 개를 다 충족하면 베스트고요. 세 개를 다 충족하면 베스트고 만약에 세 개를 다 충족하지 못해도 이 중에 한두 개를 충족하는 고부가가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지금 했던 수익성 낮고 이것도 해결하고요. 이 문제도 해결하고요. 자유가 없는 것도 해결을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특징이 뭐였어요? 첫 번째 고단가, 지금 비싸다랑 관련된 거죠. 아까 저 세 가지 특징 갖고 계신 분들은 고단가 상품인 경우가 많아요.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전에 제가 만났던 돈 잘 버시는 분, 여기는 그 에이전시를 하시는 분이어서 컨설팅 같은 거 하셔서 일단 한 건 계약하면 500만 원이야. 500만 원이 시작이에요. 시작. 한 달에 500만 원이 시작이고요. 1,000만 원 넘어가는 일도 순수합니다.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바가지 씌우는 거 아니요. 그만한 가치를 진짜 제공하십니다. 굉장히 고부가가치 일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자유도가 있어요. 이게 아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비싼 걸 팔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안 팔아도 돼. 많이 안 팔아도 되니까 컨설팅 같은 걸 하니까 굉장히 가려받을 수 있어요. 가려받아서 내가 딱 필요한 일만큼만 받아서 그냥 하고 나 쉰다. 그 식당도 그런 데 있잖아요. 딱 재료 준비해놓고 이거 다 팔고 저녁 다 합니다. 이런 데 있잖아요. 좀 이런 느낌이랄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다수 판매가 가능하거나 아니면 고단가 판매가 가능해서 자유도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SNS 그 자체, 유튜브, 스레드, 인스타 이런 SNS 그 자체를 수익화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자체로 돈을 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뭐예요? SNS는 수단일 뿐이에요. 수단일 뿐. 뭐라고요? SNS는 수단일 뿐이에요. 근데 무슨 수단이냐면 비즈니스를 홍보할 수단일 뿐입니다. SNS는 뭐라고요? 비즈니스를 홍보할 수단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벌써 그런 생각 드시죠? 나는 그 비즈니스가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지금 이거 내용 끝나고 바로 이어서 할 겁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근데 어쨌든 SNS로 자체로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SNS는 비즈니스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자, SNS를 사업 홍보에, 비즈니스 홍보에 써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일단 내가 모을 수 있는 고객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학원을 간다고 가정해볼게요. 저 목동 학원과 그냥 캡처한 건데 여러분이 만약에 학원을 간다고 가정하면 오프라인 학원 하면요. 어차피 받을 수 있는 숫자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사실 그 자릿수만 채우면 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그거보다 오버가 되면은 학원을 늘리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학원 마케팅 하시는 분들, 학원 원장님들이 그 학생 수를 채우려고 전전긍긍을 해야 돼. 근데 SNS를 활용하면 조회수가 엄청나게 퍼져 나가잖아요. 조회수가 10만, 100만, 심심찮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SNS를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저 빈자리를 채우면은 아까 조회수로 한 명 조회수 1당 4원, 5원 벌 바에는 학생 한 명 받으면 월 50만 원인데 이런 식으로 기존에 여러분이 어떤 캐파가 제한된 SNS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 숫자 채우는데 일단 SNS를 쓰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캐파가 정해져 있는 거 말고 온라인 상품을 판매한다. 만약에 지금 보시면 제가 화면에 크몽이라든가 라이브 클래스 강의하는 플랫폼이죠. 그리고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그 구독형 콘텐츠 판매하는 저런 플랫폼인데 만약에 저기서 판다라고 하면요. 이제는 아까 학원 같은 경우에는 고단가에 예신 거고 이런 온라인 상품은 판매 제한도 없어요. 숫자 제한이 없어. 학원은 들어와봤자 50명 들어올 거 아니에요. 얘는 5만 명한테도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얻는 수익은 가격 곱하기 숫자잖아요. 숫자가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거죠. 거기다가 또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가 SNS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SNS에서 팔로워가 쌓이고 팔로워 많다나 셀럽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SNS에서 팔로워가 많아지면 내가 브랜딩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받는 단가도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판매 숫자도 제한을 없애고 단가도 리미트를 없애버리는 셈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뭐다? SNS는 비즈니스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북토크 컨텐츠가 이렇게 그냥 컨텐츠가 좋다 유튜버다라고 생각하시지만은 저는 사실 지금 북토크 채널을 저희 비즈니스 홍보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챌린지도 저는 거짓말 안 하거든요. 이 챌린지도 제 비즈니스를 홍보하는 수단이에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다른 이제 어디를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어떤 플랫폼들은 그냥 가르쳐주는 거 없이 팔기만 하는데 5일간 경험해 보세요. 저는 일단 뒤지게 가르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팔 겁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비즈니스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썼더니 제가 지금은 꽤나 자유롭게 삽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 자유롭다는 게 안 힘들다는 게 아닙니다. 안 힘들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게 힘들지 않고 팽팽 노는 삶, 여러분 그거 행복하지 않아요. 인간이 힘들지 않다고 행복하지 않더라고. 제가 아까 딱 중간에 과도기가 있거든요. 중간에 과도기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조회수 수익 잘 나와가지고 조회수 수익 잘 나왔다가 나중에 폭락했다 했잖아요. 그 사이 기간이 있어. 그 사이 기간은 뭐냐면 조회수만으로 충분히 잘 먹고 잘 살던 여유로웠던 시절. 그때 제가 진짜 많이 놀았거든요. 근데 핑핑 놀았어. 재미없어요. 힘들지 않다고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자유는 뭐냐면요. 그저 선택권이 있는 삶이에요. 선택권이 있는 삶. 여기 이게 저희 첫째랑 둘째거든요. 네. 저희 첫째랑 둘째인데 얼굴은 가렸어요. 근데 요새 둘째가 저렇게 기어다니는데 첫째가 둘째 자꾸 괴롭혀. 지금 지 장난감 둘째 머리에다 저거 씌우고 있다고. 네. 이렇게 해놨어. 근데 저는 첫째만 낳았을 때는 아직 정신을 못 차렸었는데 제가 둘째까지 낳고 나니까 좀 마음에 생각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둘째가 딸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둘째가 딸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해. 근데 첫째도 이제 어린이집 다니고 하니까 요새 첫째 어린이집 행사 있다고 하면은 그냥 저 가거든요. 그냥 저 오전에 출근 안 하고 어린이집 행사 가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처럼 원래 제가 이 시간에 자꾸 애기들 재고 잘 시간인데 이렇게 원할 때는 이렇게 또 와가지고 지금 또 대신 애봐줄 사람을 불러놓고 제가 와서 일할 수 있잖아요. 제가 원할 때. 제가 휴식이 필요할 때는 쉴 거예요. 저 다음 주에 이거 끝나고요. 명절 직전에 저희 회사는 거의 명절 전주를 거의 다 쉴 겁니다. 그래서 휴식이 필요할 때 그냥 확실하게 쉬고 일할 때는 확실하게 일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 요새 제가 삶의 만족도가 되게 높은데 그 높은 이유가 뭐냐면 같이 일할 사람을 제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게 정답이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삶이다? 저는 그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원하는 성공하는 삶, 제가 원하는 좋은 삶이 이 선택권이 있는 삶. 자녀 어린이집 행사가 있으면 그냥 애기 보러 가고 휴식이 필요할 때 쉬고 일하고 싶을 때는 더 그냥 작정해서 일할 수 있고 함께 같이 일할 사람 선택할 수 있고 이게 진짜 돈 많은 분들도 불행한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 아예 묶여 있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자기가 안 멈추면 자기가 일 안 하면 회사가 완전히 멈춰. 저도 제가 일 안 하면 멈추긴 하는데 그러니까 회사에 매여가지고 퇴근을 못하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돈은 많이 벌지만. 그래서 그거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길이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는 길일지언정 그 길이 돈은 더 많이 벌지언정 제가 추구하는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의에서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열심히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지금 이 챌린지를 통해 제가 안내해드릴 길이에요. 처음부터 절대 시간적 자유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어린이집 행사 다 갈 수 있고 처음부터 놀 수 있고 그게 가능하다 그 말 아닙니다. 단 열심히 일하면 일하고 성과가 나면 날수록 점점 그 자유에 가까워지는 설계도 점점 그 자유에 가까워질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삶에 가까워지는 길을 제가 생각할 때 그를 위해 갈 수 있는 길을 이 챌린지에서 제가 말씀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뭡니까? 비즈니스와 SNS를 결합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뭐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나만의 비즈니스가 있어야 돼요. SNS는 그 비즈니스를 팔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내 비즈니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비즈니스라는 게 진짜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카페도 비즈니스고, 온라인 강의도 비즈니스고, 컨설팅도 비즈니스고, 피자 판매 그래도 재밌는 피자 판매도 비즈니스고, 다 비즈니스야. 근데 우리의 목표, 지금 이 챌린지에 참여하는 분들 그리고 제 목표는 뭐다? 자유, 선택권. 그렇게 우리는 그 자유와 선택권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식 상품과 서비스 중심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이미 비즈니스가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강의를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홍보할 때 써먹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비즈니스가 없다라면 이제 곧 지금 저희 벌써 45분이 됐어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비즈니스 어떻게 만들지 이야기할 겁니다.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중간 정리 한번 할게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인플루언서의 삶, 유명세, 유튜버의 삶, 이거는 허상입니다. 허상이에요. 얼굴이 탈이 나면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허상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크리에이터 중에 그분 계세요. QWER 초단님. 와, 원래 스트리머 방송을 전혀 안 봤는데 몰랐는데 드럼 치는 거 멋있어가지고 와 진짜 매력 있더라고요. 그분 비주얼도 좋으시니까 그러면 해도 돼. 근데 그게 아니라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런 길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다? 엄청난 조회수를 많이 뽑지 않아도 내가 연예인이 되지 않아도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수익성과 자유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자유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놀라는 뜻이 아니에요. 놀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에게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를 위해선 나의 비즈니스가 있어야 되고 비즈니스의 수익성을 높이고 그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SNS를 활용해야 한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한 내용 되겠습니다. 어떻게 잘 정리가 되시나요? 지금까지 강의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중간 한번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어떠신지 한번 중간 감상 한번 남겨주시죠. 초단을 좋아한다고 가면 안 되고 네. 여러분 빈칸 못 채운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카톡방에다가 답지 올려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아주 드립을 치려고 아주 지금 대한민국의 드립을 다음 생에는 차은우 이럴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를 만들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궁금해요. 여러분 중에서 내가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다, 내가 실제로 판매 가능한 상품을 가지고 있다, 그런 분들은 있어요라고 해주시고요. 없다라고 하시면 없어요 한번 올려주실래요? 채팅에다가 나는 판매 가능한 비즈니스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있어요 하시고요. 없으면 없어요 하시면 됩니다. 없어요, 있어요. 네. 오케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물은 아니지만 있어요.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없는 분들이 많네요. 확실히. 있는데 바꾸고 싶어요. 저거 많아. 있는데 바꾸고 싶어요. 진짜 많아요. 왜냐면 지금의 삶에 지금의 비즈니스에 그게 없거든. 선택권이 없거든.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부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그 선택권 있는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아이템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정석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정석.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정석입니다. 이거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 비즈니스 하면 저런 이미지가 느낌이 나잖아요. 뭔가 철저하게 데이터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비즈니스 서적을 읽고 실제로 진짜 사업 잘하시는 분들, 이미 자본이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이 하는 사업을 보면요, 보통 이렇습니다. 비즈니스 아이템을 만드는 정석이 레드오션을 찾는다. 블루오션 아니에요. 레드오션 해야 됩니다. 왜냐면 레드오션은 수요가 검증된 시장이거든요. 레드오션을 찾거나 아니면 레드오션이 될 것 같은 성장세가 확실한 그런 시장을 찾는다. 그리고 그 레드오션에서 그냥 부딪히면 힘드니까 레드오션 안에서 틈새를 분석해서 그 분석을 할 때는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듯이 어떤 데이터를 막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통찰을 하든 수요조사를 하든 뭐라 해가지고 레드오션이나 레드오션이 될 것 같은